안녕하십니까. 당독소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규입니다. 오늘은 골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겨울이 되면 특히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넘어지거나 어디 부딪히게 되면 골절들이 잘 일어나거든요. 근데 골절이 또 회복이 쉽지가 않죠. 특히 이제 중요한 부위의 골절은 거의 그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절을 효과적으로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빨리 뼈가 붙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저희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절 환자분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뭐 길게는 뭐 2개월, 3개월, 4개월 상당한 시간들을 이제 보내야 되고 아주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획기적으로 당길 수 있는 그리고 아주 더 한번 뼈가 부러졌으면 붙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강하게 붙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원리와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골절에 좋은 거, 특히 골절 환자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어떤 것인지 알아보죠. 그러려면 저희가 좀 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뼈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뼈의 대사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겠죠. 뼈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는 아마 1, 2, 3, 4 겁니다. 1, 2, 3, 4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 콜라겐 여기에 뭐 더한다면 마그네슘 정도. 이게 뼈의 구성 성분이고 우리는 이거를 잘 흡수해가지고 뼈에 잘 갔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 칼슘 먹었다고 골다공증이 치료되나요? 비타민 K, 비타민 D 먹는다고 이게 치료가 되나요? 실제 생각보다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미 치료가 된다면 골다공증 치료제 뭐 이런 것들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약물이 필요 없어야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몸이 대사가 이거를 먹는다고 그렇게 효과적으로 이걸 대응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는 뼈 만드는 세포가 있어요. 조골세포. 조골세포가 뼈를 잘 만들게 해서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게 뭐냐? 5번, 6번, 7번이에요. 아연, 호르몬, 뭐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뼈 만드는 BMP2라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 이 세 가지가 뼈 만드는 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뼈 만드는 세포를 얼마나 활성화시켜주는 자가 상당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다. 근데 이제 반대로 나이가 들면 이 파골세포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칼슘이나 비타민 D 이런 걸 드셔도 효과 없는 이유가 뭐냐면 파골세포가 활성화돼 가지고 자꾸 그런 것들이 뼈를 녹여내기 때문에 뼈가 그래서 골절이 됐는데도 잘 안 붙죠. 뼈가 잘 안 아물고 안 붙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파골세포를 활성화하는 게 염증, 활성산소, 그 다음에 당독소예요. 당독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뼈를 갖다가 파괴하는 세포를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조골세포 활성은 떨어지고 파골세포 활성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골다공증이 잘 오게 돼요. 골다공증이 오면 조그만 충격에 의해서도 골절이 잘 오게 되는 거죠. 이 골절이 상당히 아주 이게 이제 골다공증이 있더라도 조심하면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만 골절이 되면 몇 개월씩 아니면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를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뼈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칼슘이나 이런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같은 이런 칼슘이나 무기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무기질이 잘 들러붙고 잘 그 모양을 유지하려면 오가닉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이거를 우리가 토탈해서 뭐냐면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라고 해요. 세포 외 기질, 세포 외 물질. 뼈에는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죠. 아까 조골세포가 있었고 뭐가 있었죠? 파골세포가 있습니다. 파골세포. 이거 이외에 이것들은 이제 뼈 만드는 성분들을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
오가닉 매트릭스를 만들어주는 이 두 가지를 이 뼈 만드는 세포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스테오클라스트 같은 파골 세포는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이런 것들을 다 녹여내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균형이 맞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요것밖에 모른다. 뼈가 망가지면 칼슘, 비타민 D, 뭐 비타민 좀 또 아는 사람들 비타민 K, 뭐 아니면 콜라겐, 뭐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 매트릭스. 이 뼈를 감싸고 있고 뼈가 단단하게 구성되게 되고 잘 틀이 만들어지려면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하면 이 세포의 기질이라는 게 틀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이게 거푸지처럼 이게 ECM, 세포의 기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빨간 게 뭐냐? 이게 세포예요, 세포. 쉽게 말하면 이게 뼈라고 치면 요게 조골세포, 파골세포가 요거고요. 요 ECM이라고 하는데 여기 뭐가 있냐? 여기에는 콜라겐도 있고, 칼슘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러붙어서 시멘트처럼 이렇게 하면 이게 단단한 뼈가 되는 거죠. 요거를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쉽게 해서 이런 그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심장이에요. 돼지 심장이거든요. 이게 보면 혈액이, 이게 심장 뭐가 있을까요? 심장 세포가 있죠. 조직에 심장 세포가 있죠. 근데 이 세포를 다 녹였어요. 다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했더니 뭐가 남았죠? 이것도 심장이에요. 근데 심장 조직이 남았죠. 조직. 이 심장 조직이 세포가 없는 조직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가 뭐냐? ECM이라고 하는 거예요. ECM. 그러니까 이런 틀에 심장 세포들이 들어가서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거고 제 기능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쉽게 말하면 거푸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거푸집 안에 세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코에 맞는 세포, 신장은 신장세포, 폐는 폐세포가 다 이런 ECM이라고 하는 거푸집 안에 들어가서, 근데 그 ECM이 무너지면 이게 무너지거나 이게 부러지거나, 예를 들면 부러지게 되면 달라붙으려면 어떻게 돼요? 칼슘만 있거나 이것만 뼈만 만들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 이 ECM이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보면 이게 뼈죠, 뼈.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어려운 용어라서 제가 설명을 드려서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앞에 이런 다양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뼈를 해부를 해보면 아주 미세하게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가 일종의 뼈라고 보시면 됩니다. 뼈 성분. 뼈 성분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런 나뭇잎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콜라, 이런 것들이, 파이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음에 이게 다 ECM이에요, ECM. 그러니까 뼈에는 칼슘이나 마그네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ECM 성분들이 같이 있다. 이것이 부러지게 되면 얘네들이 같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칼슘이나 비타민이나 골절됐을 때 이것만 먹어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골절이 되면 뭘 맞아? 우족탕 먹으라 그러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그게 뼈의 성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뼈는 어떻게 되어 있냐? 뼈하고 뼈 사이에 뭐가 결합제 역할을 하냐? 구연산이. 그 다음에 뼈하고 콜라겐 사이를 결합시켜주는 게 콜라겐이죠. 구연산이에요, 구연산. 즉, 구연산은 뭔 역할을 하는 거냐? 구연산은 시멘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멘트. 뼈하고 뼈를 갖다가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밀도를 높여주고 골의 밀도를 높여주고 하는 게 구연산이 하는 역할이에요. 구연산이. 구연산을 그러면 내가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 과일에 구연산 많죠. 근데 그 먹은 구연산은 뼈에서 구연산을 활동을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데서 먹은 구연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뼈를 녹여내요. 그래서 구연산을 어디서 만들어야 되냐? 조골세포. 뼈 만드는 세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연산이 뼈에 좋아요 그렇다고 구연산을 많이 먹는다고 뼈에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조골세포가 구연산을 많이 만들어주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이제 주에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골절 환자는 그래서 칼슘과 콜라겐만 먹어서는 효과가
미약하고 제대로 효과를 못 보게 된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골절 생겼을 때는 정말 심각하죠.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뭐 해야 되냐? 반드시 생체 세포의 기질을 만드는 성분을 반드시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우족탕 물론 좋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콜라겐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칼슘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이런 거를 총 아우러서 있는 것들을 드셔야 돼요. 그게 뭐냐? 골절 환자가 반드시 드셔야 되는 걸 제가 추천한다면 세포의 기질, 히알루론 콘드로이틴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어디 있죠? 예를 들어 우족탕 같은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우족탕을 드시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직접 드시거나 그 다음에 아미노산 중에서는 아르기닌을 드셔야 돼요. 아르기닌. 아르기닌 아미노산 약국에 가면 아르기닌 아미노산 많이 팔거든요. 이런 음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만 먹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다시 합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합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합성이 이루어지려면 합성하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 이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돼요. 에너지. 합성하는 에너지. 이게 에너지가 없으면 이것만 먹은 거 가지고는 효과를 50%밖에 안 보인다. 나머지 50%를 보려면 뭐냐? 이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 에너지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 에너지를 집어넣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에너지는 주로 어디에 있느냐? 효모에서 효모. 효모라든가 클로렐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한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드셔줘야 되고요. 그 뼈에서는 구연산 만드는 원료인 아연하고 아연의 통로를 열어주는 아미노산을 같이 드셔야 돼요. 아연만 드셔도 안 되고 아연이 잘 들어가게 해서 구연산을 만들어 주려면 아연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를 잘 만드는 아미노산을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이런 것들은 그때 같이 드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절이 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가 이게 다 같이 드셔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3개월 걸릴 게 2개월로 당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뼈가 단단해질 수 있고 재발이 안 되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 됐든 어떤 골절이 됐든 골절이 걸리게 되면 반드시 이런 시기를 보완을 해 주셔야지만이 정말 제대로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제 이 준비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